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한 성장을 응원하는 소아비뇨의학과 전문의 백민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비뇨의학회 AUA와 유럽 비뇨의학회 EAU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퇴화고환의 기본 치료 원칙을 말씀드리고, 이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조금씩 응용할 수 있는 프랙티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처음 보셔서 퇴화고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퇴화고환과 관련되어 기본 설명을 드렸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퇴화고환의 기본 치료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수술을 통해 퇴화고환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미국 비뇨의학회 AUA 가이드라인을 보면 만져지지 않는 고환 환자에서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만으로는 고환이 정말 퇴화되었는지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 퇴화고환을 확인하고 이 퇴화된 고환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확진 방법이자 표준 치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화고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통상 전신 마취된 상태에서 신체 검진을 시행하고 진단적 복강경을 시행하게 됩니다. 퇴화고환은 복강경 시야에서 관찰되는 고환 혈관의 형태와 경로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고환 혈관은 복강의 대동맥으로부터 시작하여 뇌서해륜을 통과하여 서해부를 지나 고환의 혈류를 공급하는데요. 복강경 검사를 통해 고환의 혈관을 복강 내에서 관찰하면 정상 고환의 경우 고환 혈관이 정상 형태로 풍부하게 잘 발달돼 있지만, 반면에 퇴화고환의 혈관은 매우 작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고 가늘어진 혈관이 뇌 서해륜을 통해 서해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복강 내에서 발견된다면 고환이 퇴화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고환 혈관이 뇌 서해륜 이전에 끝나버리는 경우라면 고환이 생기지 않은 경우이거나 고환이 복강 내에서 퇴화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환이 퇴화되었다면 이를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수술로 떼어낸 퇴화고환 조직, 즉 너빈을 검사해 보면 약 5에서 10%에서 생식세포 성분이 발견된다는 점을 여러 논문들에서 근거로 제시합니다. 암이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 몸속에 있는 변성된 세포에서 생겨나죠. 퇴화된 고환 내에 생식세포 성분이 남아 있다면 이 생식세포는 비록 확률은 낮지만 아이가 사춘기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암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퇴화고환은 절제하여 없애고 조직 검사를 통해 나쁜 세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반대편 고환 고정술입니다. 한쪽 고환이 퇴화된 원인은 대부분 출생 전에 발생한 고환 꼬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 남은 정상 고환마저 나중에 꼬여서 소멸하면 아이는 영구적인 무고환증에 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쪽 고환이 꼬이는 경우 반대쪽 고환은 음낭에 고정하여 꼬임을 방지하는 것을 표준 치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화고환이 있다면 퇴화고환 절제와 동시에 반대쪽 고환을 음낭에 고정해줘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치료 원칙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최신 가이드라인을 임상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적용하는지 응용 가능한 3가지 프랙티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응용 프랙티스는 복강경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원래 만져지지 않는 고환은 뱃속에 숨어 있을지 모르니 복강경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 비뇨의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퇴화된 고환 쭉정이 같은 것이 음낭에서 만져진다면 복강경 검사를 선택적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정상 쪽 고환이 확실하게 커 있는 보상성 비대 소견이 있다면
음낭에서 만져지는 쭉정이 같은 퇴화고환에 대한 진단이 더 명확해지지요. 즉, 퇴화고환을 명확하게 진단하여 제거한다면 또 다른 고환이 남아있을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굳이 뱃속까지 들여다보는 침습적인 조작을 하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 이롭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퇴화고환을 신체 검진과 초음파 검사만으로 확진하여 복강경 검사를 생략하는 것은 진단이 잘못될 위험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음낭에서 만져지거나 서해부에서 보이는 병변이 실제로 퇴화고환이 아니라 다른 유사 조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종, 피하의 석회화 조직, 림프절 등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아주 풍부한 소아비뇨의학과 의사가 신체 검진이나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한다면 선별적으로 불필요한 복강경 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응용 프랙티스는 유아기의 퇴화고환을 절제하는 동시에 인공고환을 제거된 고환 쪽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인공고환입니다. 대부분 외국에서 만들어서 수입을 하는데 고환을 대신해서 넣어주는 보형물입니다. 이게 소프트 실리콘 25cc 용량이고 이게 코에이시브 젤, 훨씬 더 부드러운 것인데 10cc 정도로 사춘기 초기 용량입니다. 참고로 저는 코에이시브 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인공고환은 대부분 어린 연령의 영유아기용으로는 외국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고환을 측정하는 도구인 오키도메트리로 반대쪽 고환의 용적을 측정해서 비슷한 용적의 인공고환을 넣어주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신생아기나 유아기의 퇴화고환을 제거하면서 아주 작은 소아용 인공고환을 동시에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아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기 때 미리 인공고환을 빈 음낭에 채워두면 아이가 자라면서 양쪽 형태가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정서적인 컴플렉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현실적인 단점과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 번 또는 여러 번의 재수술이 필연적이라는 점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정상 고환과 음낭은 크기가 점점 커지지만 유아기 때 넣어둔 소아용 인공고환 크기는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결국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양쪽 고환의 크기는 서로 다른 짝짝이 형태가 되고 이후 인공고환을 교체하기 위해 전신마취하에서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죠. 인공고환의 단단함은 정상고환과는 많이 달라서 음낭 내에 삽입 후에는 많이 딱딱해집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정상과 다른 딱딱한 물질이 고환 내에 들어가 있으니 오히려 이물감이 심해서 비어있는 음낭보다 더 어색해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퇴화고환 제거와 관련된 인공고환의 삽입은 정말 필요한 경우 사춘기 이후 시기에 반대편 고환 성장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 최종 크기에 맞춰 딱 한 번만 인공고환을 넣어주는 것을 표준적인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응용 프랙티스는 퇴화고환에 대한 수술 자체를 생략하고 보존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경우입니다. 퇴화고환의 경우 암으로 변하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퇴화고환이 의심되는 경우 수술하지 않고 정기적인 촉진과 초음파 검사로 지켜보는 방식인데요. 이는 AUA와 EAU 가이드라인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방식이기도 하고 제 생각으로는 여전히 이런 방식은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 검진이나 초음파로 복강 내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데 수술하지 않고 퇴화고환이구나 라고 속단하고 섣불리 지켜보기만 한다면 뱃속에 숨어있는 진짜 고환을 놓치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강 내 고환이
높게 위치하고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퇴화고환이라만 생각하고 남겨놓는 경우 이 뱃속에 남겨진 고환은 높은 체온에 계속 노출되면서 생식세포가 계속 나빠지게 되고 고환암 발생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복강내 고환을 만약 어린 연령에 수술을 하였다면 음낭으로 내려서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만약 이를 지나쳐서 그냥 놔두었다면 기능은 없어지고 암 발생만 유발하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가끔 경험하는데요. 타 병원에서 퇴화고환이니 수술하지 않고 지켜봅시다 라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다시 제게 의견을 물으러 오셔서 아이의 수술을 결정하게 된 후 실제 수술실에서 복강경으로 관찰하니 퇴화고환이 아니라 복강 내 높게 고환이 있어서 복강경으로 고환을 내려줬던 케이스가 실제로 여럿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를 수술하지 않고 그냥 지켜봤다면 살려서 기능할 수 있었던 고환이 변성되어 기능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암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퇴화고환에 대해서는 치료의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소아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퇴화고환의 원칙적인 진단과 치료, 그리고 이를 응용하는 여러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퇴화고환이 의심되는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소아비뇨의학과 전문의 백민기였습니다.